방금 소개받은 배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길로 해서 제가 뭔가 하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나이를 먹으면 뭔가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 없어지는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망률 통계를 낸 거예요. 사망률 통계를 냈는데 남자 여자 공이 1등이 뭐냐면 암으로 죽어. 그 다음에 보통 심장질환으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2등. 뭐 그렇게 쭉 돼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야, 사람이 심혈관 질환 아니면은 뭘로 죽는다? 암으로 죽는구나. 치매도 좀 있죠. 네. 치매도 있고. 그러면 부끄러우면 오래 살려면 저게 안 걸리면 돼요. 그렇죠? 네. 안 걸리면 돼. 근데 그게 가능한가? 라는 게 또 이제 의문이겠지. 나는 과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흩어진 걸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한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 걸 알면 과학을 했지 내가.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혈액순환 장애와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다. 정말로? 예. 혈액순환 장애의 다른 말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심장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면역질환의 다른 말이 림프순환 장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자 심혈관 질환의 다른 말은 심장질환. 그러면 면역질환의 다른 말은 뭘까? 이게 암입니다. 네? 아니 면역질환하고 암하고 뭔 관계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것 같지만 요새는 이 암과 면역질환의 관계가 잘 밝혀져 갖고 이 중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 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다 면역치료를 받습니다. 네?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저거 뭔 관계가 있냐? 물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전부 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네? 다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다 뭐냐면 뭐예요? 면역질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뭘로 죽냐?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심혈관 질환과 그 다음에 면역질환으로 죽어. 그걸 또 다시 바꾸면 우리가 쉽게 아는 상식으로 바꾸면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로 죽어. 근데 좀 더 배우고 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로 죽는다라는 걸 압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어. 과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의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내 몸에 혈액이 안 흐르면 그게 제대로 살까? 이거부터 의심스럽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그렇지. 세상은 이걸로 죽어. 그러면 이걸 극복하면 되겠네. 그렇잖아. 이걸 극복하면.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혈관에는 혈액순환 장애를 고치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혈관이 몇 개야? 2개.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연구를 빨리 하려면. 자,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동맥일까 정맥일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상식을 좀 물어볼게요. 정맥? 네. 동맥? 동맥 두 개다가 맞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입니다. 자, 동맥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산화질소라는 게 있구나. 산화질소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구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야,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맞냐? 맞을까? 만약 그게 맞지 않다면은 이 일이 없습니다. 노벨상을 못 받아. 노벨상을 왜 받았겠어요? 왜 받았겠어요? 잘하셨으니까. 그렇지. 산화질소가 혈관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됩니다. 산화질소가 내 혈관에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으면 그러면 산화질소를 뭘로 쓰자? 이제 약으로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산화질소를 약으로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어요. 무슨 발생을 했냐? 이 산화질소가 기체를 그럼 기체를 어떻게 약으로 쓰냐? 산소통을 왜?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짧은 시간만 딱 있다네. 만들면 없어진다네. 그리고 이게 투과성이 좋아가지고 어디든 뚫고 나가버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약으로 쓰지?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좋다고 해서 산까지 줬는데 이거 어디다 써? 약으로 만드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포기를 하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걸 공급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산화질소라고 믿고 먹는 것은 산화질소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산화질소라고 딱 만드는 순간 그거 깜빡하고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산화질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산화질소와 관계는 어떤 것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구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체. 이걸 우리가 산화질소하고 말이 길으니까 NO라고 하죠. NO. 노가 아니야. NO야. NO 전구체, NO 대사체. 이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더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NO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짧은 시간이 없어지니까 야, 대사체 아니면 전구체를 먹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화질소에 관련된 모든 제품은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다. 여러분들이 먹는 건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전구체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전구체 경로라고 합니다. 전구체 경로. 그 다음에 대사체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체 경로. 두 개 이렇게 부르면 돼. 그래, 두 개만 돼. 근데 문제가 약간씩 있어. 우선 전구체 경로를 잘 보면 전구체는 우리가 전구체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산화질소로 바꾼다는 보장이 일단 없어. 그 다음에 전구체가 작동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 여기 혈관 이게 또 중간에 보시는 거 어디인가? 자, 위에 올라가는 펼쳐는 모르겠다. 자, 여기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만 만들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혈관 내피세 만들면 혈관이 상해버리면 일을 못한다. 예?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대사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혈관하고 이런 데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사체 경로는 실체가 없어. 많은 곳에 있어. 어느 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도달한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먹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사체 경로에는 따로 배설 경로가 또 따로 있어. 많이 죽으면 없애버리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혈관이 우리 몸은 혈관이 거기에서 뭐 에너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부서지면 못 쓰잖아. 그래서 신이 딱 허락한 부분이 있어. 그걸 배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대사체 경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 그 관이 세 개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관이 있죠. 첫째, 동맥이 있고 그 위에 정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림프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옮겨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옮겨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배운 게 뭐냐면 전구체 경로, 대사체 경로 배웠죠? 자, 여기 전구체 경로가 어디에 있어요? 딱 한 곳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동맥에만 있어요. 딱 한 곳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뭐예요? 대사체 경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있냐면 배설 경로가 있어요. 네? 5개. 오늘 5번째 딱 돼 있어요. 이걸 딱 보면 내 몸 전체는 에너를 뭘로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확인 꼭 해야 돼. 전구체, 대사체 배웠지. 그다음 만들어지는 곳이 전구체, 대사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예? 네, 만들어지는 곳이 경로가 둘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를 봤더니 뭐가 있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대사체 경로로 돼 있잖아. 이제? 그럼 에너는 뭘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 몸은? 이게 어려운 거야. 눈치를 잘 못하고 있어, 지금. 내 몸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뭘로 만든다? 대사체로부터 만든다. 그러니까 내 몸은 대사체에서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에너가 처음 만들어지는 1번이 여기 1번이 동맥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또 있어요? 저기 위와 장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먹어서도 된다라는 겁니다. 먹어서도 된다. 대사체를 만드는 방법이
예?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몸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으로 전구체에서 만들고 그놈을 다시 대사체로 돌려가지고 내 몸에 산화질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사체가 적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먹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대사체를 먹어야지 전구체를 먹으면 안 돼. 예? 먹어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있는 NO의 양은 그걸 총량이라고 합시다. 내 몸에 있는 NO의 총량은 뭘까? 여기 또 유추를 못해. 잘 생각을 해봐요. 내 몸의 NO는 다 뭘로만 대사체로 만들죠? 근데 대사체 경로를 통해서 NO를 만들죠? 그럼 내 몸에 있는 NO는 무엇이 좌우하겠어? 그렇지 않았어요. 위에다 써놨는데 내 몸의 NO는 대사체 양으로 결정합니다. 내 몸에 대사체 양이 얼마가 있느냐가 내 몸에 NO가 얼마가 있느냐로 판가름이 난다.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림을 이상하게 생겨먹었어도 내용은 분명히 중요해. 체내 NO 대사체 총량은 체내 NO 총량이다. 대사체 총량과 같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러면 그래, 그 NO 대사체가 그렇게 해서 돼갖고 NO를 만든다고 치자. 그 NO가 왜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 힘들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생각을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 좀 시켜야겠어. 자, 생각해. 앞에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물질로 무엇이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이 글자 산화질소 NO를 왜 찾았어요? 혈액순환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고 그래요. 여기를 해결하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잘 해봐요. 누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까? 뭐가 그럴까? 예, 여기는 약간 지식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 혈관을 부셔놓는 것은 일명 쓰리고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만 고혈당,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 세 가지 쓰리고 이게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그 신문지상에 우리가 어떤 뉴스상에 쓰리고가 혈관을 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쓰리고 그러면 저 쓰리고의 원인은 뭘까? 재밌는 것은 이 쓰리고에 한 가지를 플러스를 딱 하면은 이 질환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게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 그게 뭐냐면 바로 비만. 저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만까지 합치면 우리가 대사성 증후군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저게 자동으로 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 쓰리고의 원인은 사실은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이에요. 저게 비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NO가 얘를 막으려면 뭘 막아야 될까? 이걸 막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뭐예요? 요거라고 했지. 그러면 NO는 뭘 막아야 될까? 바로 여기를 막아야 돼. 네? 저기를 막아야 돼. 그래야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저거 맞냐? 너 혹시 그런 경우 봤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불가능해. 첫째,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2년만 살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쥐. 그렇지.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는 쥐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어떤 놈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전구체 경로하고 대사체 경로에서 N호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전구체 경로를 차단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일단 N호를 못 만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어지게. 여기 대사체 경로를 차단했다는 말은 뭔 말일까? 자, 대사체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 이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대사체를 못 먹게 하는 거. 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사체는 먹어서도 보충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저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앞에서 보고 왔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했겠어요? 뭘 못 막아? N호가 뭘 못 막을까? 비만을 못 막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복부 비만이 생긴다. 네? 공통적으로 비만이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사체를 안 먹어도 비만이 생긴다. 못 먹게 했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고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아, N호는 비만을 막아서 혈액순환 장애를 막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하면 이래요. 원래 N호가 있을 때는 내 혈관이 저렇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막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젊을 때 먹던 식습관 내가 좀 나이 먹고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왜 살 안 찌고 지금은 왜 살이 쪄요? 내가 안 움직여서 그러나? 라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해요?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살이 쪄? 그걸 좀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야.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없어지니까 얘가 열심히 뭘 했다? 혈관을 부셔버린 거야. 자, 저렇게 되면 혈관이 손상되면 거기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겠지.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보면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인식을 해야 돼요.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면 반드시 뭣도 같이 온다? 림프순환 장애도 같이 온다. 이게 중요해요. 왜 같이 오겠어? 혈관과 림프관은 같이 엮여 있어. 그럼 림프관이 무슨 일을 할까? 림프관에는 면역계가 있어. 네? 면역계가 있고 림프관의 주 역할은 뭐냐면 쓰레기 청소야. 자, 쓰레기를 다 집어다가 림프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 검사를 해봐. 이거 내 몸에 이상한 거 없나? 다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은 것을 다 검사해보는 것이 있어. 그게 어딜까? 먹은 거. 장입니다. 장이 있죠. 장에는 그래서 장 면역계라고 해요. 장에는 면역계가 있는 거야.
다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에 하나 있어. 림프순환은 면역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림프순환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면역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오겠지. 그러면서도 또 뭐가 하냐면 림프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또 여기에 또 딸린 병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정말로 그러냐? 보세요. 자, 한쪽에서 빨리 밀어주면 빨리 빠집니다. 우폐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폐물을 제거하는 게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에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냐면 뇌입니다. 뇌에는 저 기능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뇌에는 G 림프 시스템이라고 혈관에 뭐가 붙어 있냐면 림프기관 비슷한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림프순환이 잘 되게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다? 뇌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것들을 빼내는 겁니다. 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오는 것은 언제 여러분이 오냐면 림프순환 장애가 있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하시죠. 야, 너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실험했습니다. 자, 저게 마우스예요. 저기 붉은색이 뭐냐면 이 붉은색이 뇌 척수액이. 그런데 이 척수액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주 교환을 해줘야 여기에 우폐물이 안 쓰여서 뭐가 안 생긴다? 치매가 안 생겨. 응?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 교환이 안 돼. 교환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치매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야. 어? 자, 그러면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냥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면 교환이 잘 안 됩니다. 림프관인데. 근데 우리가 에노라는 것을 산화질소지 주면은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치매 증상이 오거나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겠구나. 근데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 왔는데 잘 보면 대사체양을 늘려야 됩니다. 내 몸에 대사체양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의학하면 이래요. 자, 원래 대사체가 풍부했을 때 내 몸에 이제 이제 내가 대사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건 곧 NO 양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대사체량이 풍부할 때는 자, 비만이나 고혈당이나 고혈압 중풍이 안 일어납니다. 네? 자, 근데 그쪽에 떨어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을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죠. 그 다음에 자, 혈액순환 장애가 잘 되면 장애가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림프순환 장애가 없겠죠. 근데 림프순환 장애는 뭘로 돼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면역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당황스럽지만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 부족하면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발병이 증가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내가 아주 특별한 시기에 나타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노화를 어떻게 정해요? 나이를 보고 시간이 가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극복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뭔가가 없어지는 것이다. 뭐 생각을 해요. 좀 생각해보면 철학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없어지는 것은 채워놓을 수 있다. 채워놓을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통계를 낸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저런 게 쭉 나오죠? 저런 게 나옵니다. 저런 걸 보고 우리 여러분이 아무 느낌은 없겠지만 과학자들은 저기서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뭘 하냐면 특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나타났다. 일부러 나타난다. 그전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아. 그전에는 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건 젊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 몸에 있는 산화사태, 항산화 그걸로 해석을 하다가 지금은 그 해석이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해석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에 뭐가 주냐면 여러분이 에너가 줄어. 에너가 주는 게 아니라 에너 대사체량이 줄어. 딱 절대. 여기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저게 나왔다라는 것은 에너가 없을 때 저게 나왔다는 건 에너를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간다. 네? 돌아간다. 그래야 맞지. 그래야 예전에 안 생겼던 게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의 에너 대사체량을 늘릴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대사체는 전구체 경로하고 대사체 경로, 에너는 전구체 경로하고 대사체 경로 두 군데 생긴다고 그랬어요. 네. 그 중에 이쪽은 망가지면, 혈관이 망가지면 작동을 안 해. 그런데 대사체 경로는 먹어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던 것을 지금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돌리면 돼. 먹어서 다시 대사체 경로를 중심으로 돌리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대사체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이 에너를 늘리기 위해서 전구체를 열심히 먹어봤어요. 이게 실패했습니다. 당연했던 것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야, 이게 부서져 있는데 전구체 먹어갖고 이게 됐겠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전구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야, 그러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안 쓰면 지금 뭘 해야 되지? 대사체 경로를. 근데 대사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배설 경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온 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섭취를 하는데 섭취를 하려면 이걸 어디에 넣냐면 대부분 채소에 많이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소들을 밥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지 말고 그러면 농축을 하자. 농축을 해서 먹어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내 박테리아들이 이걸 분해를 해줘. 근데 사람마다 장내 박테리아가 다 달라.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아주 희한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야, 그러면 여기 있는 박테리아를 갖다가 좀 빼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그놈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발효 NO 대사체예요. 저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걸 개발하신 분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발효 대사체는 뭘까? 라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안전한 걸 획득을 해야 돼요. 발효를 해요. 발효를 하면 여기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모든 생물은 동물, 식물 다 필요 없이 모든 생물은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가지냐면 글루타치온을 가지고 있어요. 가져야 돼. 근데 박테리아도 뭡니까? 생물이죠. 그 다음에 저기 그 발효를 하는 것도 뭡니까? 식물이죠. 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로부터 발효를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다? 글루타치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돼.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 얘가 프로스돼 있어. 제가 프로스돼 있으면 무슨 일을 쓰냐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사체 흡수율이 지금까지 굉장히 낮았어. 근데 그 흡수율을 상당히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를 그 2차 암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발암물질이 이런 것들 우리가 몸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NO가 결합하면 문제가 좀 생기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좀 늦었습니다. 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